여러분은 상대방의 인상에 속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외모가 사납게 생겨서 거리를 두었는데 알고 보니 착한 경우도 많았고, 외모가 참 착해 보여서 착한 사람이라 지레짐작하고 친해졌는데 알고 보니 속으로는 교활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성격은 도무지 친해질 수 없는 성격 좋지 않은 사람도 은근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람의 특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면 뒤로 교활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오늘의 지혜를 꼭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을 꾸며낸다. 사람들은 가끔 가라앉은 호수에 비친 달을 보며 그것이 진짜 달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듯이 어떤 이들은 타인의 욕구를 비추어 보이는 거울처럼 상대가 좋아할 법한 모습을 연출하여 자신을 드러낸다. 이처럼 착한 가면을 쓴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의 감정을 교묘히 이용하여 거울에 비친 달처럼 착하고 이타적이며 유순하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실상 그들의 꿍꿍이 속 계산이 결실을 맺은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은 무대 위의 배우처럼 상대가 원하는 대본을 읊으며 관객인 사람들을 혹하게 한다. 그들의 위장된 정성에 사람들은 신뢰를 보내고 결국에는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가 되어간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 속에 숨은 거짓된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해 속아서 큰 손해를 보기도 한다. 그들은 나무에 의지하는 덩굴처럼 스스로를 감쪽같이 감추려 하며 거짓말을 도구로 삼는다. 이미 신뢰를 얻은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모순을 느끼면서도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라고 스스로 자기 위안을 삼는다.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우정과 사랑은 겉모습이 아닌 내적 가치에서 온다. 우리는 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쉽사리 판단해서는 안 되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행동을 보아야 한다. 때로는 목을 스치고 간 바람처럼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착한가면 뒤에 숨은 진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 속아 결국 자신도 모르게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믿을 때는 그의 말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지 그 행동이 순수한지를 가늠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타인과의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길이 된다. 두 번째, 은근히 돌려서 남을 까내린다. 이들은 착한 사람의 가면을 쓰기에 마음에 안 드는 상대방을 대놓고 지적하지는 못하기에 은근히 돌려 까내리는 방식으로 자주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가 기분 나쁜 티를 내면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상대방을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러한 행동은 듣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뱉는 사람에게도 결국 손해가 된다. 듣는 상대방 역시 기분이 좋을 수가 없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앙금이 쌓이고 결국에는 큰 갈등으로 번지게 되기 때문이다. 소통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도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의도라면 그 말은 결국 상대에게 통하지 않는다. 만일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거든. 냉담한 태도로 대하라. 기분 나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슨 의도죠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아라. 상대방은 자신이 한 말을 억지로 둘러대려 변명하다가 결국 허점을 드러내게 되고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에 다시는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무정한 모습을 종종 보여준다. 사람 마음 속에는 다양한 마음이 공존하는 법인데 착한가면 속에 나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상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에 무심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남의 고통이나 감정에 관심이 없어서
분명 착하기만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란 매번 긴장하고 있을 수 없기에 종종 숨겨왔던 무정하고 냉담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느끼게 할 때가 있다. 이들은 남을 돕는 행동에도 자신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따져보고 인간관계 속에서 시작은 친절하나 시간이 흘러 상대방이 별 도움될 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 친절함이 사라지기도 한다. 이들은 다른 이의 문제에 공감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쫓아 표면적인 호의를 베풀 때도 있다. 이러한 사람은 남을 이용하는 것을 일상적인 일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만약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적절한 거리를 두어라. 네 번째, 감정을 자주 숨긴다. 일반 사람들과 달리 감정 표현을 매우 꺼리는 이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며 일반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이들은 언제나 좋은 모습만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서조차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한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보며 그 사람들이 차분하고 기복 없는 성격 때문에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어떻게든 유지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 항상 좋은 가면 뒤에 숨어 있으면서 내면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드러내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며 이들의 평소 행동과 말들을 관찰하여 그 사람이 단순히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인지를 차분하게 판단해야만 한다. 다섯 번째, 상대방의 지적에 민감하다. 착한가면 뒤에 나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기를 무척이나 두려워한다. 그들은 남이 자신을 의심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며 이로 인해 받게 될 비난과 비판의 상황을 걱정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소한 지적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바로 자신의 부정적인 행동을 숨기려는 방어기제이다. 이들이 보이는 예민한 반응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비판을 최대한 회피하려는 수단일 뿐이다. 비난과 비판에 예민한 사람들은 대체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들은 자신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극도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 자기 방어를 위해 거친 반응이나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본색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며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비판이 가라앉지 않으면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해명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자신의 부정적인 행동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합리화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취한다. 이런 행위는 비겁하고 옹졸한 태도로 보이며 이로 인해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정을 떼게 된다. 또한 비판에 대한 과민 반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지적을 받았을 때조차 화를 내는 것처럼 볼 수 있고 감정적인 반응이 지나치게 커지기도 한다. 이는 그들이 가진 실체를 보호하고 은폐하려는 발버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굳이 입 아프게 설득할 필요는 없다. 그저 그런 사람이라 인정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만이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로 올바른 말을 하고 참된 지적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그런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애써가며 억지로 유지할 필요도 없다. 여섯 번째, 사람 형편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사람 피하라. 평소에는 모든 사람에게 살갑게 대하지만 누군가 갑자기 형편이 나빠지거나 하면 이전까진 보이지 않고 좋은 인상 뒤로 꼭꼭 숨겨두었던 야비한 인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 순한 인상에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일지라도 속으로는 교활한 생각을 하고 있기에 상대가 잘 나갈 땐 친밀함을 강조하며 사교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상대가 재기가 힘들 정도로 실패하자 여발한 듯이 큰 소리를 치며 차갑게 군다.
여기에 설교를 곁들이기까지 한다. 그동안 상대가 잘 나가기에 무언가를 얻어가기 위해 참았던 것일 수도, 아니면 친구임을 과시하기 위해 드러내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겉으로는 좋아하는 체하고 상대의 도움을 받기까지 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부러워하고 샘을 내며 상대방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못된 심리가 작동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인 이상 남을 부러워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실패를 바라기까지 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상대가 아무리 인품이 좋고 자신에게 잘해주더라도 실패를 바라는 당장 거를 사람들은 자기가 상대를 누를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그 순간 태도가 돌변한다. 그동안 보인 모습은 꾸며낸 모습이고 진정한 자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다. 상대방을 친구로 보기보다는 누르고 싶은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고 그때까지 무언가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는 비겁한 사람인 것이다. 또한 상대가 잘못됐을 때 자기에게도 피해가 올까봐 차갑게 벽부터 치는 사람도 있다. 또는 상대방이 잘 안되고 있을 때 귀찮아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이며 거리를 두며 손절하려는 사람이 있다. 이전까지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미 망해버린 친구는 이젠 별 볼 일 없으니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기에 이런 행동을 부담 없이 보이는 것이다. 이럴 때 상대는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 앞에서 그동안의 모습이 가짜였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고 자신이 이런 사람을 친구라고 여겨왔다는 것에 비로소 후회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감한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교활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인상이나 성격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렵다. 참 냉정하고 철저히 계산적이기까지 하기에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알기는 어렵고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며 여러 상황을 보내봐야 그제서야 비로소 알 수 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이렇게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은 같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며 어떤 사람인지 주변에 서서히 알려지게 되며 그렇기에 좋은 사람들은 멀어지며 남아있는 계산적인 사람들만 주변에 모이고 그때부터 남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지기에 일이 잘 안 풀리는 느낌을 받으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에 제동이 걸린다. 남의 마음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은 그것이 점점 쌓이기에 자신의 복을 점점 까먹는 업보로 돌아오기 쉽다. 상대방이 회사에서 잘렸다거나 자신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직업을 얻었을 때, 잘 산다고 봤던 상대의 사업이 잘 안 풀릴 때, 보통은 상대방을 위로하지만 교활한 사람들은 이를 은근히 조롱하고 자기 자신이 더 잘 나가고 있음을 부각시킨다. 그동안 참아왔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얼마 후 상대가 회사에서 잘린 후에 사업을 시작해서 월급보다도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소식, 상대방의 사업이 예전보다 더 잘 된다는 소식 등을 듣고 결국 다시 열등감만 가진 채 좌절한다. 지배욕, 비교의식, 열등감 등의 감정으로 인간관계를 갉아먹어버린 경우이다. 흔히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기브앤테이크가 잘 되는 사이라고 말한다. 이는 계산적인 사이와는 다른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기브앤테이크는 상대로부터 무조건 대가를 받거나 손해보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준 진정성과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도 상대방에게 진정성과 배려를 주려는 것이다. 내가 더 많이 줬더라도 아깝지 않은 것이 상대로부터 좋은 마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돈 몇 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상대나 내가 상황이 달라졌다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런 사람이 지금 내 주변에 있다면 반드시 잘해주어라. 이런 사람이야말로 잔잔하게 평생 이어지는 사람이다. 7번째,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시한다. 인간관계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서로 노력을 해야만 유지된다. 그렇기에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인간관계는 결코 오래 갈 수 없고 나에게 기쁨이 아닌 고통만 주는 일이 된다. 착한 가면 속에 나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매사에 자신의 욕구나 이익을 위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계산하고 자신에게 이득되는 대로 움직인다. 사람인 이상 어느 정도의 욕심은 있지만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이러한 욕심과 탐욕이 너무 큰 경우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이익을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이득도 빼앗고 심지어는 해치기도 하며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 그들은 남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들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게다가 그들은 만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갈구한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더욱더 부리게 된다.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채우려고 계속해서 타인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다. 그렇기에 종종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며 남에게 잘 대해주는 것 또한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개 물질적인 욕망이 매우 강한데 자신의 부유와 사치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에 거부감 따위는 전혀 없다.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이용하며 오로지 자신이 부유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해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한다. 타인의 성공에 대한 부러움이 엄청나기에 그 사람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와 비교하여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며 종종 그들의 성공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래. 저 사람은 집이 잘 살아서 그래. 나도 운만 있었으면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는 말을 달고 사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다. 이러한 욕심과 탐욕에 물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잘난 사람은 이용하려 하고 자기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은 경멸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관계에서는 최악으로 결코 상호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기에 인간관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반드시 거리를 두는 것이 이롭다. 사람 좋은 척 음흉한 사람들의 특징 7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은근히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입니다.